안녕하세요. 생각정리기술의 이상혁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책은요, 히라노 게이치로라는 일본 작가의 그 책을 읽는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히라노 게이치로는 원래 일본에서 유명한 그 소설 작가인데, 그 작년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일본 소설가 히라노 게이치로, 혐한 부추기는 이들, 징용 판결문부터 읽어라 라는 책이었거든요. 요 당시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그 일본 징용 그 위안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막 뉴스들이 막 이슈가 있을 텐데, 그때 일본의 작가들이나 아니면 유명 인사 중에 그 소위 말해서 옳은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분이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우치다 다스루, 그 옛날 그 어른 없는 사회라는 책을 만든 그 책도 또 어른 없는 사회라는 책을 지은 우치다 다스루, 워낙 유명한 분이죠. 이 사쿠라진다, 이것도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전후 70년의 현재 일본을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그 일본에 대해서 불매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본에도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우치다 다스루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가 중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을 읽는 방법이라는 책을 쓴 이 히라노 게이치로라는 사람도 75년생이에요. 원래 법학 전공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일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98년도, 그러니까 학교 이번 졸업하면서인지 아무튼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일본의 그 아쿠타가와상이라는 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 아쿠타가와상은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출판 쪽의 상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옛날에 읽으면서 이 히라노 게이치로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 책 말고도 그 쇼팽을 읽다, 최근에 나온 쇼팽을 읽다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 히라노 게이치로라는 사람은 약간 그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주관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그 시리즈로 이 책을 읽는 방법, 그 다음에 소설을 읽는 방법, 이런 이제 내용들의 책들을 여러 가지 이 책을 쓰는 거에, 읽는 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져 있는데, 그 중에 이 책을 읽는 방법이라는 내용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사 나왔을 때 이 히라노 게이치로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이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문제만 나오면 미디어는 무책임하게 반감을 부채질하고 혐오감이나 적의를 배출한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문도 읽지 않은 듯한 출연자에게 코멘트를 하도록 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만약에 있다면 판결문을 읽고 그 판결문을 읽고 충격을 받지 않을 일 없다 라면서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그 징용을 갔던 사람들이 이 기술을 배울 것을 기대를 하고 모집에 응했다가 이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노동 환경에 처하고 임금 제대로 못 받고 뭐 이런 비참했던 내용들을 정확히 보고 혐한을 하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처럼 뭔가 그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게 뭐 내 편, 네 편을 떠나서 그 객관적으로 뭔가 세상을 또는 사회를,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히라노 게이치로가 얘기하는 그 책을 읽는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슬로우 리딩이에요. 책을 많이 읽고 오래 읽고 이런 내용의 그 내용이 아니고 천천히 주관적으로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일식이라는 책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식이라는 책은 책을 어지간히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안 읽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일식이라는 책의
책은 처음에 굉장히 지루하다라고 할까? 뭘까? 이제 막 등장인물도 많고, 또 이게 또 중세 유럽 시대의 어떤 내용들이라서, 그 배경이라서 이야기가 굉장히 찬찬하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등장인물 사이에 어떤, 뭐랄까, 캐릭터, 그 다음에 환경,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냥 읽으면 지루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다시 막 이 소위 말하는 이 히라노 게이치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곱씹으면서 이렇게 보면 볼 때마다 굉장히 새롭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압권입니다. 어쨌든 이건 뭐 제가 저기를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얘기 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책 끝까지 다 읽은 분들은 결론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재밌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책을 처음에 한 3분의 1, 뭐 4분의 1 정도 있다가 마신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의지를 갖고 읽어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지만, 되게 좋아하는 책이지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사전 말이 너무 길었죠. 책을 읽는 방법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이제 책을 목차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에 1부는 뭐냐면 양에서 진로의 전환이라고 그래서 이 슬로우 리딩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매력적인 오독의 권장에서 슬로우 리딩의 테크닉 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명작들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는 거에 대한 어떤 포인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요 세 가지 나오는데요. 제가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양에서 진로의 전환은 일단 뭐냐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옛날에 저도 이제 이 말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옛날 우리가 얘기하는 공자나 맹자나 이런 이제 옛날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좋은 이론과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 당시에는 책이 많지도 않았고, 그죠? 그 다음에 책을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막 접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뭐 생각하고 하는 것들 기본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철학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자랑거리가 됐지만, 실제로 이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는 이제 질로서, 실제로 내가 그 책 한 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로서 이제 읽어야 된다라는 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의사소통으로서의 어떤 독서 방법, 그 다음에 속독책은 자기 개발사였다라는 속독에 대한 거, 그리고 왜 소설은 속독할 수 없는 걸까? 우리는 이제 소설 같은 거를 마치 만화책 보듯이 빨리 읽잖아요. 근데 사실 소설도 그 소설 읽은 사람들, 읽은 작가의 어떤 세계관이나 여러 가지를 두고 봤을 때, 영화나 이런 것처럼 2번, 3번 읽을 때만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눈에 보여지지 않게도 보여지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빠르게 읽지 않고 천천히 읽음으로써도 빠르게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어떤 이론이 처음에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요. 오독의 권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해율 70%의 덧, 그 다음에 뭐 조사 조동사에 주의하고, 그 다음에 사전 찾는 습관을 키우고, 막 이런 왜라는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소설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계발서나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메모와 생각정리 기술 수업을 하고 코칭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내가 오늘 적었던 메모가 일주일 후에 보면 또 다르고, 한 달 후에 보면 또 다르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나에게 오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책들도 결국에는 생각을 적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에게서 어떤 생각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나오도록 나를 자극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학습이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동서고금의 텍스트가 있다. 그래서 나스민 소새끼의 마음을 읽으면서 뭐 OWEH를 생각한다. 그 다음에 다시 전체를 어떻게 보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설을 읽기 전에 미리 어떤 위화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내용. 그 다음에 뭐, 이 금각사 같은 책은 저는 워낙 옛날에 읽어서 잘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여기 나왔던 예문 보면서, 이 책이 어떤 느낌이나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굉장히 느꼈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의 다리에서도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첫 문장에 의미가 있다라는 어떤 내용들, 그 글을 쓸 때 필요한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동력을 즐긴다라는 말은 여기도 나오지만 이 앞에도 이렇게 나오죠. 창조적인 오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해준 어떤 하나의 뭐 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이지의 무이라는 책도 이게 단편이죠. 이 책도 이 책은 제가 재작년에 읽었나?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일종의 그 여행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요 소설이야말로 정말 1인칭 소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략을 했을 때 소설을 1인 소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히라노 게이치로의 장송 되게 유명한 책이죠. 소설이죠. 이런 것도. 푸코의 성의 역사에 대해서도 문장을 쓸 때 참고로 할 때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상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각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요 슬로우 리딩에 관련된 책을 읽는 방법이라는 책을 한번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책에 대해서 약간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전보다 많이 안 읽으신다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또 책을 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시고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책을 읽고 각자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이 일식이란 책도 이 소설을 읽으면 10명이면 10명 생각하는 느낌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독서토론 이런 걸 하더라도 지금은 독서토론 같은 거를 하거나 책을 가지고 사석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대화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딱히 머릿속에 누구를 만나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될 사람이 손가락이 꼽아요.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뭐 조만간 저도 이런 독서 토론 관련돼서 지금 프로그램 하나 짜는 거랑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이라는 것도 책의 내용도 나에게 주는 하나의 자극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자극을 가지고 충분히 나를 느끼고 그걸 통해서 공감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그냥 책 내용에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책 내용에 집중하고 그 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 그 다음에 그 책의 내용을 이해했다 못했다 이런 되게 단편적인 내용 가지고 너무 요즘은 평가 사실 책 읽는 걸 평가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진정한 의미로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슬로우 리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 책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이 히라노 게이치로의 책을 읽는 방법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